네, 안녕하세요. IT존 방송 토크 IT존 막군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요새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럼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의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컨테이너 보안 종결자, 굉장히 강한 주제입니다. 컨테이너 보안 종결자 수세 뉴벡터라는 주제로 오늘 수세코리아의 최근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제목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고민을 컨테이너 보안 종결자. 네. 종결자. 네. 뭐 목표는 이거 하나면 끝난다라는 거를 좀 강렬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네네네. 오늘 저희 이제 세션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종결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역량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잘 좀 오케이. 소개해 드리는 게 오늘 데모 같은 것도 준비해요? 예, 데모도 몇 네. 개 이제 준비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 자, 일단요. 예. 컨테이너 보안 종결자라는데 예. 일단 컨테이너 보안에 현재 가장 큰 어떤 이슈를 얘가 일단 해결한 겁니까? 일단 뭐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막 무빙이 이제 시작됐고 지금 한창 컨테이너 환경 내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구동을 하시고 배포하시고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고객들도 많고 그 관리 환경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즈라는 그런 이제 기술을 쓰시는 그런 고객들도 많은데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무빙을 하는 그런 과정에 기존의 컨테이너 환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기존 보안 환경, 이제 기존의 이제 보안 솔루션이 이제 그 상대하려는 그런 네. 어떤 가정하는 환경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뭔가 이게 고정돼 있는 이게 상대가 고정돼 있거나 그 다음에 위협이라는 게 이미 밝혀진 위협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 보안을 하게 되는데 컨테이너 환경은 그 컨테이너의 어떤 그 변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금방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죠. 막 동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네네. 기존의 그 보안 솔루션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요. 네. 또 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특성상 쿠버네티즈가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추상화해서 예, 이거를 이제 감싸면서 그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추상화를 하다 보니까 그 실제 비지빌리티를 또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컨테이너에서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는지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쿠버네티즈가 그걸 또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들을 다 아울러서 그럼 그 가시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시성이 이제 우리가 뭐 레이어가 보면 L3, L4, 뭐 L7 있지 않습니까? 이게 레이어가 보통 이제 L3, L4까지 뭐 얘는 뭐 L7까지도 하는데 예, L7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예, 움직임까지도 다 포착을 해서 예, 거기서 뭐 이상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트워크로 보면 뭐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전체 그 움직임들을 다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IP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까지 다 하는 거군요. 예, 프로파일도 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또 들어가겠네요. 예, 제로 트러스트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결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인데요. 네네. 사실은 기존에 이제 알려진 위협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레미디에이션 뭐 대응 방안도 나오고 예를 들어 이제 그걸 적용하는 거의 문제인데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워낙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동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예, 모든 것들을 이제 제로 베이스로 모든 것들에 대한 트러스트를 없다라고 가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서 그거 기반으로 이제 보안 환경을 구성하는 이런 어떤 환경을 뉴벡터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종결자라는 그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에 기존의 보안 관리자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보안했던 분들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면 환경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네, 낯설죠.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보안할 수 있을까 이걸로? 예, 여기서는 이제 시큐리티 에즈 코드 또는 시큐리티 오토메이션이라 그래서 그 정책 자체를 보안 담당자들이 뭔가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이걸 뭔가 코드화하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코딩할 필요 없이 스크립트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솔루션이 주는 그런 어떤 그 자동화된 코드 생성 기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관리 대상에 자유롭게
복제하고 배포함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그 보안 정책을 네. 아주 일관되게 또 쉽게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안 관리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정책을 선언만 하면 예. 그다음은 알아서 하게 되는 선언 거고. 중심으로 네. 이제 처음에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제 보안 이 뉴벡터를 쓰게 되면 보안 관점에서 어떤 점이 편해질까요? 개발자 관점. 저도 프로젝트 PM을 이제 하면서 개발 프로젝트를 몇 번 해봤는데 네네. PM으로서 이렇게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보안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요? 통상 이제 PM은 일정과 예산 이런 것들이 쫓기다 보니까 그렇죠. 개발 단계에서는 일단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게 하지 네네네. 개발 단계에서 뭔가 보안을 고려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보안성 검토를 받게 되는데 프로그램 다 끝내놓고 테스트까지 다 끝내서 넘기기 직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그거 이제 프로젝트 전체를 이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거를 뭔가 해결하자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자들한테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보안 정책들을 예를 들어 소스 코드라는 부분을 늘 스캐닝하고 거기 문제점들을 대비해서 코드를 짜게 하면 이게 생산성이 엄청나게 그렇죠. 떨어지거든요. 네. 개발자들이 그걸 신경 쓰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벡터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빌드 단계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스캐닝을 통해서 그 미리 네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기 때문에 또 패치나 이런 부분들을 동적으로 적용을 해서 개발자들이 특히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서 데브옵스의 어떤 참여자들이 그 시큐리티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엔드 투 엔드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아주 컴플릿하게 컨테이너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이 솔루션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뭐 종결자라는 그런 좀 대담한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대표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 저랑 얘기했을 때 수세가 이제 오픈소스를 지향하면서 기존에 이제 상용 제품도 이제 수세가 이제 그걸 또 오픈소스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게 수세 누벡터 이것이 그런 카테고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누벡터가 원래 프로프라이터리 솔루션으로 이제 특허를 받은 그런 기술 기반으로 미국에서 미 연방정부나 미 국방부에도 인증을 받은 그런 어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상용 제품으로 되고 있던 거를 수세가 인수를 해서 오픈소스로 전환을 하게 됐고요. 오픈소스로 전환한 첫 번째 버전이 이제 수세 누벡터 5.0이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것이 지혜가 된 겁니까? 그 오픈소스로서의 누벡터는 5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저번 달이네요. 아주 따끈따끈한 알겠습니다. 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세 누벡터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점들 그냥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근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내문에는 쿠버네티스 보안 종결자라고 그랬는데 사실 쿠버네티스 이외에도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이 뭐 다커 스웜과 같은 다양한 미란티스라든지 이런 솔루션들과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좀 더 포괄해서 컨테이너 보안 종결이라고 다시 이름을 좀 수정을 했고요. 컨테이너 보안 종결자로서 수세 누벡터라는 솔루션을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세 누벡터의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고요. 5.0이라는 그 새로운 버전, 오픈소스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데모를 통해서 수세 누벡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그 차별화된 유니크한 그런 장점들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또 남은 시간 Q&A를 통해서 또 궁금한 부분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이 안고 있는 챌린지라는 걸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보면 아까 그 PD님 질문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컨테이너 환경으로의 전환은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또 아주 포괄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뭐 주로 온라인 환경에 대고객 서비스에 집중되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은 이제 스테이트풀 환경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DB 애플리케이션까지를 포함하는 기업의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지금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전환이 아주 가파르게 이제 진행 중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툴들이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들이 생기고 굉장히 있어요. 다이내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어떤 그 컨테이너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되고 막 이런 형태로 굉장히 스프롤되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환경을 기존의 보안 툴들은 제대로 이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쿠버네티즈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상화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의 비저빌리티를 이렇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보안 담당자들은 그 네트워크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고요. 뉴벡터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하여튼 말씀드릴 수 요새 있겠습니다. 애자일은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지만 예.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애자일에 된다는 것은. 예. 지금 그 클라우드로 이동,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이동, 이게 이제 CIO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아젠다로 이제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전체 IT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뭐 고도화하고 혁신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진행하셨는데 특히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렇게 안고 계신 공통적인 고민들이 바로 이 보안 관련된 네, 그런 네.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안은 이제 층화된 보안 체계를 레이어드 형태라고 그래요. 특정 영역 한 곳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급 사슬 전반, 그래서 빌드 단계부터 런타임까지의 전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단계들을 다 이제 바라보면서 다양한 취약점, 이미 알려진 vulnerability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계해서 스캐닝을 해서 탐지하는 그런 부분과 기업의 팔러스 형태로 전복해야 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또 스캐닝을 하고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또 리포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또 기업의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접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통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어떤 보안 요구사항으로 필요하고요. 네네. 또 런타임 환경으로 들어가면 런타임의 애플리케이션 부분부터 네트워크까지 다양한 형태의 스캐닝을 통해서 런타임에 대한 시큐리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과 함께 이미 알려진 그런 위협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알려진 분들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라고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이제 런타임의 그 심층 방어 형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협 기반, 이미 알려진 위협, 스레트 기반의 어떤 컨트롤이 있고 제로 트러스트 통제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보안 솔루션들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뉴벡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CV라고 그래서 CV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그게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그 대상에 대한 스캐닝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그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하고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 그래서 그 컴플라이언스가 요구하는 다양한 민감한 데이터, 고객 데이터, 뭐 직원들의 그러니까 지금 위협 기반 통제 일반적인 우리 보안적인 솔루션들 영역이네요, 저거는요. 영역들인데 이 제로 트러스트 영역은 이미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자율적인 자동의 어떤 행동 학습을 통해서 얘가 탐지를 하는 거예요. 뉴벡터가 3개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모드, 모니터 모드, 그 다음에 프로텍트 모드라 그래서 뉴벡터를 설치해서 쿠버네티즈를 이제 런하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모드를 통해서 얘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탐지를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L7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컴포넌트, 어떤 그 클러스터, 컨테이너와 연결돼서 어떤 그 동작들을 주고받는지를 얘가 다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프로파일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사실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컨테이너 그죠? 컨테이너가 직접 이제 그렇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턴트 이제 특허받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행동 학습하고 또 스코어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심각도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제로 트러스트 통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 컨테이너 환경은 다이내믹하게 변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예. 그게. 그래서 요즘은 뭐 컨테이너 환경에 가장 또 핫한 워드가 제로 트러스트, 제로데이, 뭐 제로가 붙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오픈하기 전부터 제로데이부터의 어떤 보안,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라고 그래서 대상에 대한 트러스트가 제로라는 기반 전제하에 보안,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주제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적 보안 분야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가 더 절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아까 이제 시큐리티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리 뭔가 보안 담당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이 제공하는 자동화된 툴, 그래서 그런 어떤 보안 요구사항, 그 학습된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동으로 코드화해서 그거를 대상
자유롭게 배포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학습이라 하셨는데 그래도 예. 여기 뭐 머신러닝 이런 게 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아주 초기 모델에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는 아, 거죠. 네. 예, 그래서 얘가 그 해당되는 그 컨테이너 환경, 클러스터 환경에 그 계속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캡처를 해서 걔를 카테고라이즈하고 패턴화시켜. 프로파일을 만들고 패턴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그 어떤 그 수명 주기로 보면 빌드 단계에서 운영 단계까지 실제 이미 알려진 취약점과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빌드 단계 스캐닝, 레지스트리 스캐닝, 또 CIS 벤치마크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점검, 또 여러 뭐 PCI, GDPR 리스트나 또 FedRAMP, 뭐 feed 같은 이런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컨테이너나 호스트, 또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대한 런타임 스캐닝 이런 부분들이 쭉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네. 부분들이 적절히 보고가 되고 레미디에이션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안전한 그런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거기에 또 실제 이제 런타임 환경이 이제 배포가 되고 나면 이제 접근 허용 통제라든지 이제 컨테이너 방어벽 형태로 L7 레이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그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저희 이제 특허받은 기술로 딥 패킷 인스펙션 또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그럼 체크하는 부분. 지금 컨테이너 보안 분야에서 지금 저렇게 L7, 예. L7에서 저렇게 컨테이너 DPI나 DLP 같은 것을 그 아까 특허를 받으셨다는데 예. 다른 거는 아직 이런 것이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솔루션은 없다라고 저희는 네네. 보고 있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워크로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세스나 이제 파일 접근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보호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얼러트를 띄우거나 또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해소하는 그런 포렌식 기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행동학습이라 그래서 이제 보안 자동화하게 되는데 그런 시큐리티 팔러시 이 보안 정책들을 코드로 자동 생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그 보안 담당자들의 업무를 이렇게 줄여주는 그러니까 저쪽 분야 저쪽이 이제 시스템 해주는 거네요. 예. 뉴벡터라는 솔루션이 이제 네. 해드리게 됩니다. 뉴벡터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한 기능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요. 시큐리티를 코드화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적용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또 이런 형태로 그 전체 클러스터의 컨테이너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상황을 이제 그 비주얼라이즈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여기 그 다양한 팩터들 그 레전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필터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영역들만 또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레미디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로 트러스트라 그래서 이제 행동 기반으로 네트워크 프로세서 파일 접근에 대한 부분을 얘가 런 스타트 시점부터 캐치를 디스플레이 모드로 캐치를 하고 있다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그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적용 결정에 따라서는 이제 프로텍트를 해주는 이런 단계로 모드 전환에 따라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로 트러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손실 예방,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에어갭도 환경이라 그래서 얘가 뭐 네트워크 이중화라든지 그 망과 분리된 이런 환경에서도 이제 서포트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즈 네이티브 환경의 쿠버네티즈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컨테이너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설치와 운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뭐 오픈 소스니까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또 수수의 렌처에도 이게 통합이 돼서 통합되어 이제 있는 거죠. 통합이 네네. 돼서 이제 근데 좀 이렇게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게 혹시 무겁진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CSP라고 그래서 그 클라우드 네네. 프로바이더들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해서 런타임 환경에서의 어떤 레이턴시에 대한 영향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스캐닝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 레이턴시 임팩트가 없고요. 네. 가장 이제 그 영향도가 큰 어떤 그 기능들을 이제 적용할 때 통상 이제 프로덕션 레이어에서 한 3% 정도 이 정도만 이제 차지하고 네네. 얘가 그렇게 그 프로덕션에 어떤 영향도를 주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그 배포가 되고 또 쿠버네티즈 API를 호출하는 컨트롤러는 하나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통상 에이전트나 사이드카 방식으로 놓을 때는 쿠버네티즈를 해당되는 에이전트들이 다 각각 API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즈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되는데 누벡터는 컨트롤러라는 통합된 센트럴라이즈된 그런 어떤 그 API 그 관리 툴을 통해서 쿠버네티즈와의 통신을 아주 가볍게 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렇게 가벼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트웨이트 형태로 그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예, 프로덕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는 보안에는 지금 모두 다가 이제 쓰시는 그런 용어인데 그럼 이제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뭔가 그걸 다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디스커버 모드라 그래서 일단 자동화된 행동 기반 학습이를 레이어 7 수준에서 이게 네트워크 파일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레벨에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돼서 어떤 동작들을 하고 있는지를 얘가 보면서 디스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파일화해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모니터에서 얼러트를 띄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프로텍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쿼런틴을 시켜서 얘를 격리시켜서 얘가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이 컨테이너 환경에 이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동 기반 학습을 기반으로 일단 식별을 하고 모니터 모드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 동작에 대해서는 워닝을 이렇게 준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프로텍트 모드로 전환을 해서 경고를 하고 그 거부를 해서 얘 네트워크 커넥션이 정상적으로 블락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시큐리티 팔레스 코드라 그래서 코드로 자동 생성되고 자동으로 복제되면서 배포돼서 보안 담당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키텍처 관점에서 배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얘는 쿠버네티즈 컨테이너로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각 노드에 파드들이 클러스터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설치를 하면 일단 컨트롤러가 이렇게 어웨일러빌 환경으로 세 개가 레플리케이트 돼서 이제 생성이 됩니다. 하이 어웨일러빌리티 환경을 이제 구성이 되고 실제로는 이제 하나가 통합된 이제 API를 이제 콜을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스캐너가 이제 그 또 디플로이가 되는데 스캐너는 이제 패러럴하게 스캐닝이 되면서 아주 빠르면서 스케일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한 1000개 이상, 10,000개 이상의 클러스터에도 스캐닝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웹 UI와 그 CLI 콘솔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UI 컨테이너가 이제 설치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 팔러시들을 이제 인포스할 수 있는 그런 인포서들이 데모 세트 형태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개별적으로 복잡하게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누벡터의 그 설치 디플로이먼트 셋 자체가 그 렌처의 그 차트에 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쉽고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고 한 10분에서 15분, 20분 내에 이 전체가 클러스터 환경으로 현재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께서 수세 렌처 쓰고 계시면 바로 해볼 수 있겠네요. 바로 해보실 수 있죠. 예. 뭐 비단 수세 렌처뿐만 아니라 수세 렌처는 SSO로 통합이 돼서 렌처의 어떤 그 메뉴로 통합이 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렌처가 아닌 뭐 다크 환경이라든지 오픈시프트, 그 다음에 AKS, EKS, GKO 같은 이런 호스티드 쿠버네티즈 환경에서도 뭐 kubectl을 통해서 쿠버네티즈 그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그 설치 스크립트를 구동을 시키시면 쉽게 배포를 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시큐리티 코드라는 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뭐 CRD라고 그래서 그 리소스 데피니션을 프로파일해서 코드로 자동 생성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고요. 네트워크 연결 및 프로토콜, 그다음 인그레스, 이그레스 제어나 프로세서 파일 시스템 보호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프로파일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버전 관리라든지 글로벌 보안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렌처가 갖고 있는 알벡과 통합이 돼서 그런 어떤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어할 수 있고, 또 이 만들어진 그 시큐리티 팔러시가 스테이징 단계에서 프로덕션으로 쉽게 전환이 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또 기타 OPA나 기타 통합 환경과 연결이 돼서 쉽게 이제 쉽고 빠르게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은
이렇게 시큐리티 룰이라는 형태로 야물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그레스, 인그레스 관련된 프로파일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파일 액세스, 또 프로세스, 그 다음에 팔로시 모드가 디스커버, 모니터, 프로텍트 모드 형태로 내가 선택한 모드 그대로 이제 만들어져서 디플로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선언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분석하는 거죠. 얘가 내가 요거를 내가 선언하는 게 아니고 네. 뉴벡터에서 해당되는 컴포넌트 CRD라고 해서 해당되는 노드의 컨테이너에 내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파라미터 형태로 정의만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코드로 자동 생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컨테이너 투 컨테이너, 그래서 파 투 팟으로 여기 이제 IP가 생기면 파 투 팟 커넥션과 또 컨테이너 내에서는 컨테이너 투 컨테이너의 커넥션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버네티스가 이 부분들을 이제 추상화를 해서 네트워크 자체를 가상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비지빌리티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제 외부 연결되는 노스사우스 이제 그 비지빌리티만 갖게 되는데 뉴벡터가 이 전체의 어떤 비지빌리티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요, 다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뭐 L3, L4 레이어, 포트 레이어에서의 어떤 그 보안뿐만 아니라 L7 레이어, 프로토콜 레이어에서도 네트워크 프로세스 파일에 대한 접근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보안을 이제 강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를 이제 그 뉴벡터가 탐지를 하고 그거 기반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딥패킷 인스펙션이라고 이제 특허받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행동 학습도 하고 보안 정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드 생성, 제로데이 방어, 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얘는 스레트 자체가 이미 알려지지 않은 처음 발견되는 그 스레트들도 행동 학습을 통해서 얘가 정의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L7 애플리케이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죠? 이게 그냥 L3, L4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IP만 알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미국 국방부가 리포1이라고 그래서 플랫폼 1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미국 국방부는 오픈소스를 사전에 다 검증을 해서 리파지토리에 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이제 쓰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이. 거기 이제 프리어푸드더라. 국방부가 오픈소스를 그걸 권장해요? 미국 국방부는 오픈소스 이 플랫폼 1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픈소스만을 쓰도록 일단 강조를 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수많은 이제 오픈소스들이 거기 이제 리파지토리에 등재가 되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든드라 그래서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또 테스트되고 어프루브된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거기에 그 국방부 내에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쓸 수 있게 되는데 뉴벡터가 하든드 되고 프리 테스트 되고 프리 어프드 된 그런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진짜 이 미국 국방부의 플랫폼 1에 등재된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오픈소스 믿을 수 있는 오픈소스겠네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보안 관련된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들이 미국 국방부나 미 연방 정부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각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좀 오픈소스를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소스 관련해서 하고는 있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뭔가 대단위로 좀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근데 소프트웨어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오픈소스에 대한 어떤 장려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이제 페이턴트 받은 걸 이제 잠깐 살펴봐드리면은 이제 런타임 어택 디텍션 앤 프리벤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페이턴트가 이미 2개가 받아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Deep Network Packet Inspection 리얼타임으로 그 다음에 Behavioral Learning Based Segmentation 이 부분은 이미 특허를 받은 형태고요. 그 다음에 First and Only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컨테이너 수준의 DLP, 데이터 로스, 컨테이너 수준의 주 민감 데이터 손실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허를 내놓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 또 쿠버네티즈 네이티브 시큐리티 관련돼서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 오토 스케일로 실제 그 컨테이너 그 어떤 보안 정책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도 페이턴트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오토 러닝,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서비스 메쉬, 이스티오 기반 서비스 메쉬를 통한
구성된 이 환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프로텍트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페이턴트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게 컨테이너들의 그 서비스 그 클러스터 구성을 해보면 그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조합을 하고 그게 다양하게 복잡한 형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프로텍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페이턴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서비스 메시가 나온 지 꽤 됐는데 그거에 대한 보안 관련된 건 특허가 그런 게 없었나 보죠. 예, 이제 최초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 환경에 필요한 그런 threat scoring이라 그래서 이 threat들 그 특정 룰에 따라서 이제 스코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스코어를 이제 제시를 해서 관리자들이 쉽고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필터링하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특허가 출원 중에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누벡터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누벡터 5.0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누벡터를 기존의 프로프라이터리 클로즈 소스에서 이제 오픈 소스로 전환을 해서 이제 오픈 소스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누벡터는 이 업계 최초의 엔드투엔드의 그 오픈 소스 시큐리티 플랫폼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는 대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베스트 세션에서 이 도시락 저희가 렌처 도시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렌처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시큐리티라는 영역을 누벡터가 담당을 하면서 오픈 소스로 이제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단에 다양한 그 리눅스 플랫폼, 그 다음에 쿠버네티즈 플랫폼, 그 다음에 뭐 그 렌처 자체의 런타임까지 다 커버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서 개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렌처와 통합돼서 렌처 SSO를 통해서 렌처 UI 내에서 바로 누벡터를 이제 실행할 수 있고 콘솔로 이제 실행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얘가 렌처에 바인딩되어 있는 락인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쿠버네티즈 그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다커솜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그 컨테이너 시큐리티 솔루션으로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게 클라우드 뭐 AWS거나 애저건 거네 거기 쿠버네티스도 다 되는 거죠? 거기 아마존 AKS, 구글, GK 뭐 다 이제 서포트를 합니다. IBM까지요. 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누벡터 5.0에는 기존의 클로즈 소스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크게는 이제 누벡터가 갖고 있는 게 컴플라이언스 관점, 파이프라인의 보안 자동화, 제로 트러스트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보안 같은 경우에 다양한 보안 요구 사항들을 다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보안 자동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거에 플러스 5.0에서는 이제 렌처와 통합이 되고 스캔 대상의 수세 리눅스를 이제 자동으로 스캔할 수 있는 스캔 영역이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제로 드리프트라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나 파일에 드리프트 변경이 생기는 것들을 감지를 해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용되지 않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 와프와 API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되고 또 접근 허용, 어드미션이나 DLP, 와프를 위한 CRD를 생성을 해서 이 CRD가 자동적으로 코드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또 프로텍트 모드를 매뉴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베리티 이상이 되면 프로텍트 모드로 자동 적용되도록 하면서 보안의 어떤 강화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수세 리눅스 스캔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수세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수세 리눅스 안에는 자체 그 컨테이너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커널을 리눅스 커널 단에 스캔을 직접 하면서 기본적으로 L3, L4 레이어에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고요. 이제 오픈 소스로서 누벡터 로드맵을 보면 기존의 그 4.0에서는 이제 상용 제품으로서 갖고 있던 기능에 더해서 오픈 소스로 전환이 되면서 뭐 스탠드얼론과 렌처 애드온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픈 소스로서 제로 트러스트 CNCF 프로젝트로 도네이션을 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오픈 소스와 이제 통합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이런 오픈시프트, 탄주, GK, EKS와의 어떤 그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5.0에서는 RK 렌처 차트에 바로 이제 렌처 차트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통합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큐브 워든이라든지 기타 렌처 보안 모니터링 다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젝트들을 다 통합을 하면서 좀 더 오픈 소스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컨테이너 보안을 이제 또 도모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종당 엔드투엔드 취약점과 컴플라이언스 관리 관점에서도 멀티 클러스터 CVE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은 멀티 클러스터 페더레이션이라 그래서 각자 클러스터들을 예를 들어서 렌처 클러스터,
그다음에 구글 클러스터, AWS 클러스터가 그렇죠. 각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 페더레이션에서 개별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렌처 환경을 들어가서 보안 관리, 그렇죠. 구글 환경 들어가서 보안 관리 이렇게 되는데 얘를 한목에 다 통합을 해서 그냥 멀티 클러스터 CV를 묶어서 네. 하는 거를 이제 퓨처 어떤 로드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런타임 컨테이너 보안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기능들을 이제 엣지 보안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요번에 저희 수세콘에서 수세가 그 지금 오늘과 내일 수세콘이라고 그래서 그 전체 글로벌 그 테크니컬 행사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발표된 게 오프라인 합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된 게 이제 그 수세 리눅스 15 버전의 SP4와 그다음에 슬랩 마이크로, 수세 매니저, 그다음에 누벡터, 렌처의 새로운 버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엣지 환경으로 얼마나 빨리 이제 적용이 되면서 엣지 환경의 어떠한 접목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나오셨을 때 수세가 예. 엣지 환경에 배포하는 굉장히, 게 되게 예,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들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유일하게 이제 서티브하는 수세 OS로 엔비디아 기반으로 뭔가 그 엣지 환경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구성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고 네네.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실제 이제 엣지 보안에 이제 그 뉴벡터를 접목을 해서 엣지 환경에서도 보안을 구성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소스로 이게 전환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기업인데 오픈 소스로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뉴벡터로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소프트웨어로서의 뉴벡터는 그대로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갱신된 CV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뭐 이걸 기반으로 파이프라인, 레지스트리, 런타임 취약점에 대해 스캐닝하고 컴플라이언스 점검 보고하고 제로 트러스트 런타임 보안 통제와 같은 핵심 기능들은 네. 다 그대로 수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페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거는 이제 제품 지원. 저희가 서포트 서브스크립션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취약점에 대한 조사 분류를 저희가 데일리로 계속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보를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시갱신 이런 부분들이 뭐 서브스크립션에 이제 반영이 되고 또 이 뉴벡터를 쓰게 되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또 하드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권고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뭔가 그 서비스 서브스크립션에 담아서 뉴벡터를 조금 더 잘 쓰시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또 이제 런타임에 대한 어떤 위협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피규레이션하고 이걸 옵티마이즈하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오픈소스로 공개를 합니다만 네. 유료 고객에게 되는 이걸 조금 더 적시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제로데이 또는 더 빠른 그런 어떤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페이드 옵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프리로 뉴벡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시면은 네. 저희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밸류들을 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모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남은 네. 시간 한 네.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저 대표님 데모하려면 좀 빨간 거 좀 없애고 예. 다시 원버그를 그냥 포인트 옵션을 그냥 레이저 프리드 하지 말고 그냥 예. 하시면 예, 데모를 진행을 해드리겠는데요. 크게는 뉴벡터가 이제 5.0이 되면서 렌처가 통합된 모습, 그 렌처 안에서 어떻게 얘가 설치되고 연결돼서 SSO를 통해서 바로 뉴벡터로 연결되는 거 이걸 간단히 보여드리고 또 뉴벡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어떤 규제 준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 기반 제로 트러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보안 정책을 생성하고 시행하는지 또 L7 레이어의 컨테이너 네트워크 가시성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또 DLP를 통해서 데이터 보호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떻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짧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렌처 뉴벡터 통합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혹시 렌처를 쓰시면 그 렌처의 UI입니다. 그래서 렌처 차트를 통해서 뉴벡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게 이제 뉴벡터가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요. 뉴벡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뉴벡터 설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여기 이제 쭉 컨피규레이션 사항들이 쭉 이제 접목이 되는데 뉴벡터의 설치 어떤 플랫폼이 아랫단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비단 그 기존의 RK라고 그 렌처의 쿠버네티즈 런타임뿐만 아니라 또 그 K3S라는 경량화된 그런 쿠버네티즈 환경, 또 RK2라고 해서 미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규격을 높인 그런 어떤 런타임 환경, 또 그다음에 컨테이너 D, 컨테이너 다커 D와 다커 죄송합니다. 컨테이너 D, 그다음 다커 소환 같은 이런
환경도 그 설정을 통해서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3, 크리오, 컨테이너 D, 다커와 같은 이런 그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제 설정을 통해서 이 설정 사항들을 정의해서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고, 또 이 설정 사항들이 CRD 형태로 정의가 돼서 이게 설치 시점에 바로 그 뉴벡터의 CRD 형태로 파일로 이렇게 같이 이제 디플로이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기반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실제 뉴벡터라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설치가 되고 나면 일단 인스톨 앱을 보면 아까 뉴벡터 그 애플리케이션하고 CRD가 이제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 디플로이먼트 데이먼셋 형태로 아까 인폴서가 6개가 생성이 되고, 디플로이먼트 되면 여기 컨트롤러 3개, 매니저 하나, 그 다음에 스캐너 3개, 아까 내가 아키텍처 화면에서 보여드린 게 이제 디폴트로 이제 생성이 되는 디플로이가 돼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뉴벡터라는 이런 메뉴 패스가 여기 이제 생성이 돼서 렌처를 통해서 뉴벡터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연결해서 렌처 싱글 사이너를 통해서 뉴벡터를 그 어떤 메뉴를 통해서 자동으로 뉴벡터 그 어떤 그 콘솔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뉴벡터 그다음에 이제 뉴벡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규제 준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고 보고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여기 쿠버네티즈만 나와 있습니다만, 쿠버네티즈가 아니라 뭐 다커, 기탑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함께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쿠버네티즈만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쿠버네티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그 노드들을 여기서 이제 그 확인을 해서 이 쿠버네티즈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가 이렇게 그 우분투의 그 리눅스 그 버추얼 머신으로 5개가 이제 생성이 되어 있고, 요 노드들의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vulnerability,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그 데이터로, 메타데이터로 다 보여드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노드 기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55개 파드가 생성이 돼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각 컨테이너별로 컴플라이언스, vulnerability,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탯 환경을 통해서 이제 스태틱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뭐 다커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들, 또 커스텀 프로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다커가 제공하는 거, 그다음 내가 직접 디파인한 거,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얘가 패스됐냐, 우원 상태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레지스트리를 보면 일단 레지스트리 된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각 레지스트리 내에 vulnerability나 compliance, 그다음 레지스트리 갖고 있는 모듈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CVE가 이제 어떻게 돼 있고, 각 7개 CVE가 어떤 CV들로 돼 있고, 시베리티가 어떤 부분인데, 각 CV들에 대한 실제 그 내용, definition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모듈들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들어가면 각 모듈들이 가지고 있는 vulnerability를 직접 이렇게 탐지를 해서 리포트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적용이 돼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파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각 쿠버네티즈 버전 플랫폼에 해당되는 버전별로 PCI, GDPR, 하이파, 니스트와 같은 이런 중요한 그런 프로파일들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해당되는 버전별로 이렇게 접목된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 현황, 실제 여기서 접목된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들이 아까 그 쿠버네티의 노드에 컨테이너에 접목되어 있는, 적용되어 있는 현황들을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이런 필터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이런 부분들만 취사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리포트로 뽑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리포트가 이제 생겨서 어떤 감사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자동으로 리포트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관련된 담당자들이 아주 손쉽게 전체 어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정의하고, 그게 어떻게 지금 접목이 돼서 그 환경 내에서 리포트들을 보고 이 부분들을 감사 리포트로 뽑아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요. 각 vulnerability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CV를 이제 관점에 vulnerability를 보면 CV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어서 이 CV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각 CV 항목들을 이제 들어가 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 실제 임팩트가 미쳐진 부분들을 보면 여기는 지금 런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요런 그 이미지들은
실제 이제 CV들이 다 조치가 돼서 안전하게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CV들의 스코어가 아까 페이턴트를 받아서 그런 스코어링을 얘가 이제 하면서 이 중에도 시뮬레이트가 하이지만 거기에 9.1이나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조치가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고 보시면 이 CV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컨테이너들이 다 지금 다 이제 조치가 돼서 안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뉴벡터를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의 전체 규제 준수, 스렛,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 어떤 관리 환경을 구성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동 기반 제로 트러스트 이 부분을 이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특정 그룹이라는 걸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구성을 해서 내가 만든 그룹에 해당되는 프로파일을 구성을 해서 걔를 코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이제 그룹들을 이제 셀렉트를 하게 되는데 이 페더레이션 된 이제 컨테이너의 어떤 그룹 내에서 내가 이제 선택된 그룹들이 이렇게 프로세스 프로파일, 액세스 룰, 네트워크 룰, 그 다음에 리스폰스 룰이라는 것들을 룰셋 형태로 프로파일로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정의하지 않으면 얘가 디스커버 모드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단계부터 캡처를 해서 얘네가 이런 룰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룰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룰들을 자동으로.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파일은 뭐고, 파일 액세스 룰은 뭐고,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얘가 YAML 파일을 만들어서 시큐리티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플레이를 안 누르시고. 여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CRD 형태를 선택을 하고 YAML 파일을 생성을 하면 이렇게 이제 팔러시가 파일 형태로 이제 생성이 돼서 이걸 그대로 배포하거나 사용하실 때 버전 관리하거나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접목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아까 보였던 이제 그룹 내에 그런 이제 시큐리티 코드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때 여기에 그 모드라는 걸 따로 이제 또 선택을 해서 얘가 이제 디스커버 모드냐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시큐리티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 소스 클러스터를 내가 정의를 하고 이 소스 클러스터의 특정 모드 얘를 이제 디스커버 모드 상태의 팔러시를 전달할 건지 아니면 모니터 모드의 그 팔러시를 정의할 건지 그래서 팔러시 모드라는 걸 디스커버 모니터 프로텍트 모드 중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그 아까 보여드린 그런 YAML 파일 코드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접목을 하게 됩니다. 배포시킬 수 있고. 다른 클러스터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배포하는 거는 간단하게 kubectl 그 어떤 그 명령어 스크립트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요 명령어 요 내가 만든 익스포트 YAML 파일을 어플라이해. 그러면 이제 바로 어플라이가 돼서 그게 이제 접목이 되게 되고요. 이게 타깃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룰셋들이 이제 접목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이 아주 쉽고 편하게 보안을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7 컨테이너 레이어의 이제 어떤 네트워크 가시성, L7 레이어 네트워크 가시성 부분은 실제 네트워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네트워크 액티비티라고 해서 여기 이제 내가 선택한 그런 플랫폼의 네트워크 부분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레전드를 통해서 각 영역들이 실제 디스커버리 모드의 컨테이너냐, 모니터드 되고 있는 컨테이너냐, 프로텍트드 되고 있는 컨테이너냐 색깔로 다 관리해서 그것만 필터링해서 또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 리스크로 지금 되고 있는 또는 로우 리스크로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화살표의 어떤 색깔로 다 관리를 할 수 있고요. 특정 해당되는 네트워크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면 해당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파일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정 조치가 없거나 프로파일이 없는 경우들은 이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 레이어의 애플리케이션 L7 레이어의 어떤 그 시큐리티 요구 사항들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으로도 이제 데이터 로스 관련된 부분들 다양한 규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PCI 그다음에 GDPR, 하이파, 니스트 그다음에 TÜV라고 그래서 독일 그다음에 페드램프라고 그래서 미국, 삭2라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외부 감사기관이 실제 데이터 로스가 제대로 방지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서 감사 보고서를 받아야만 또 시스템 운영할 때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 DLP 센서라는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정의된 DLP의 어떤 요구사항들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아스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시큐리티 넘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노먼클러처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요 패턴을 내가 스스로 이제 정의하거나 저희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나 컨텐츠로 제공해드리는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DLP를 이제 센싱을 해서 실제 DLP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컨테이너 레벨에서 다 이제 검증을 하시면서 여러 이제 데이터 관련된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아주 컴플릿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해서 뭐 급하게 제가 조금 뭐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넘겼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데모를 보여주시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토카티에서도 컨테이너 보안 얘기는 많이 했는데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보고서 실제로 그걸 보면서 하니까 컨테이너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구나. 저 가시성이 사실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사실. 예. 네. 근데 오늘 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다행이십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할 거니까요. 여러분 설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상담, 이게 쉽게 뭐 또 써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상담이라든지 뭐 데모나 나중에 표시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진님께서요. 뉴벡터를 포함해서 컨테이너 보안 플랫폼 제품들에 대한 소개 내용에서 안티바이러스 관련 내용은 본 적이 없는데. 안티바이러스라는 게 통상 저희가 말하는 CVE라는 겁니다. 크리티컬 벌너러빌리티라는 게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그 네. 크리티컬 벌너러빌리티라는 거로 디파인이 되고 그 크리티컬 벌너러빌리티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그거에 대한 치료 네.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이제 레미디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패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런 패치들이 나온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전영진님께서 디스커버리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니터 모드 또는 프로텍트 모드와 함께 선택해서 애플리케이션 식별과 경고 및 거부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디스커버 모드, 모니터 모드, 프로텍트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동작 식별 중에는 경고 및 거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뭐 아주 중요한 질문, 이해도가 높으신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드는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얘가 시스템 전체에 그냥 일괄적으로 디스커버 모드만 적용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클러스터 구성에 따라 내가 그룹별로 해당되는 모드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클러스터가 이제 런타임이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디스커버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버 모드로 동작을 하면서 이게 진행을 하다가 이상한 형태의 것들이 뭔가 감지가 되고 프로파일상에 확인이 되면 얘를 이제 모니터 모드로 전환을 하면 이 모니터 모드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얼러트를 주게 되고요.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얼러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얘를 프로텍트해서 아주 쿼런틴 격리시켜서 아주 그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되는 영역만 프로텍트 모드로 가동을 하면 그럼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프로텍트 모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4.0대까지는 직접 했었고 이제 5.0이 되면서 프로텍트 모드로 이제 5.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범위가 늘어났고 저희 로드맵에 그 프로텍트 모드를 이제 자동으로 적용하는 여기 이제 로드맵상 들어 있어서 아마 곧 뭐 출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정의하는 거고. 박일규님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보안 환경에서 뉴벡터 포지션에 대응하는 유사 뭐 솔루션이나 경쟁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뭐 아쿠아라든지 뭐 알크로 그다음에 뭐 스택락 이런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네들이 갖고 있는 거와 차별화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그 L7 레이어 전체 네트워크 레이어를 다 커버하는 엔드투엔드라는 그런 점이고요. 예. 김남진님 렌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만약 뉴벡터를 쓰게 되면 강제가 되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렌처를 사용함으로써 렌처가 주는 장점, 통합되는 장점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렌처가 아니라도 쿠버네티즈 환경에서 뭐 자연스럽게 지금 다크 허브에 지금 뉴벡터가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렌처 안 쓰시더라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윤수연님, 뉴벡터는 수세 쿠버네티스에 종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쿠버네티스에 범용적으로 운영 가능한지요? 그리고 수세 쿠버네티스에서 운영 시에 시너지를 발휘하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예, 지금 수소의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RK가 있는데 RK와 렌처인데 거기에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아까 뭐 슬라이드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CSP라고 하는 아마존, 그 다음에 애저, 구글 환경,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 또 IBM 클라우드, 기타 또 다커 환경까지를 다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영준님께서는 이미 4.0대 버전부터는 모든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렌처일 때만 제공받을 수 있는 뉴벡터만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뉴벡터가 렌처에서 동작될 때 다른 쿠버네티스가 아니라 렌처 돌 때 특히 뭐 유니크한 뭐 다른 것이 있는지 베니핏이 있는지 뭐 이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렌처의 UI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뉴벡터라는 거를 렌처 차트에 그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바로 이미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렌처 환경에서 뉴벡터를 바로 이렇게 디플로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렌처를 쓰시기 때문에 얻어지는 장점이고요. 뉴벡터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에 얘가 렌처에 락인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뉴벡터 전체 기능 자체는 렌처든 아니든 다양하게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호님, 행동학습 방어를 한다면 기존 브라운필드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나 재배포는 방어뿐만 아니라 아직 시도되지 않고 배포되지 않은 그린필드 애플리케이션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시도가 되지 않고 배포되지 않은 거는 불가능하겠죠. 네네. 일단 시도가 되고 배포가 일단 들어가야 거기서 학습이 일어나니까요. 만약에 맞습니다. 이제 런타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배포가 이제 런타임 환경의 프로덕션으로 배포가 아니라 스테이징 단계나 빌드 단계에서도 얘가 그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런타임 전에 그 모드 단계에서도 학습을 통해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린필드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의미라 그러면 얘도 뭐 그것까지 지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윤소원님께서 L7 앱 기반 방어를 할 때 동영상을 보면 30개 이상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인지 이후 새로운 앱에 대한 침해 방어를 하고자 할 때는 방화벽 정책만 추가하면 되는 것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다인데요.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서 정의가 된 한 30개 정도의 그 팔러시는 이미 디폴트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추가로 네. 뭔가 적용하시고 싶으자 하다면 그거는 이제 정의해서 추가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규님은 대량 패킷 처리 관련된 뭐 이렇게 보안 서비스 같은 것이 있는 건지. 얘가 패킷을 대량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얘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투 컨테이너, 이스트 투 웨스트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패킷 캡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킷 자체가 제가 그 패킷의 사이즈라는 게 이미 픽스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요 패킷이 대량이라기보다는 아주 빠르고 가볍게 동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덕션에 그런 어떤 영향을 두지 않고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면서 뭐 1000개 이상의 클러스터 환경을 스캐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패킷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주님은 설치의 기준은 컨테이너인지요? 아니면 워크노드와 같은 노드 기준인지요? 설치 기준은 컨테이너와 노드는 얘는 설치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가 되고요. 예,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가 될 때 대상은 워커노드에 설치가 되겠지요. 네네. 예. 이영주님, 초기 디스커버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 동작 식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때는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왠지 수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스커버 모드로 들어가면 일단 애플리케이션이 런이 되면 컨테이너 투 컨테이너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파일,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적용,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행동들을 얘가 디스커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캐치를 합니다. 그 캐치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일종의 그 패턴화해서 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은 일종 패턴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이제 패턴을 뽑아내서 프로파일로 아까 그 그룹에 이 프로파일 리스트로 이제 리스트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여기 뉴벡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가 돼서 에이전트나 코딩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고요. 온프라미스에서 HCI를 사용하는 기관에 VM 형태로는 배포가 어려운 것인가요?
VM 형태 HCI 얘가 아랫단에 VM 쿠버네티즈 컨테이너 구성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쿠버네티즈 그 네이티브 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렌처 같은 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HCI 환경의 VM 내에 렌처 쿠버네티즈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성호님, L7 기반의 방화벽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컨테이너당 하나의 앱이 있는 경우는 앱 내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내에 앱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런 침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앱 내의 침해. 얘가 그 실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데 해당되는 단위가 네트워크와 런타임이라 그래서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자체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패킷 레벨에서 얘는 eBPF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런 형태인데요. 예, 그 파일이나 프로세스 그 커널 단에서도 애플리케이션에 동작할 때 그 패킷 캡처들을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앱 자체를 얘가 다 모니터링하면서 캡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영주님, CSP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인증을 위한 뭐 IAM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연동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체의 개념인지요? IAM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제어의 한 형태고요. 아까 이제 뉴벡터가 갖고 있는 뭐 그 R100과 연계된다 그러면 R100의 한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상호님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운영 측에서는 어떻게 지원 대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취약점이 발견되면 얘를 바로 프로텍트 모드로 전환을 하면 취약점이 발견된 영역은 쿼런틴이 됩니다. 근데 킬이 되는 건 아니고요. 쿼런틴 상태로 놓고 얘에 대한 CV를 체크를 해서 레미디에이션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레미디에이션 패치 형태를 적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런타임으로 이제 복귀시키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모드로 계속 관리하시다가 얘를 이제 프로텍트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면 해당돼서 그 얼럿 기능을 갖고 있던 그 해당되는 그 컴포넌트들, 그 클러스터의 어떤 그 컨테이너들이 다 쿼런틴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여러분 설문 지금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예, 오늘 다소 굉장히 좀 강하고 세고 뭐 도전적인 그런 제목으로 오늘 그 컨테이너 보안 종결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수세 누벡터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수세가 지향하는 바가 오픈 소스라 그래서 진정한 오픈 소스로서 지금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의 빠른 어떤 전환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렌처라는 아주 그 전체 엔드투엔드 그 컨테이너의 그 엔드투엔드를 커버하는 솔루션에 저희가 롱온이라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즈 환경의 그 디스트리뷰티드 블록 스토리지 솔루션, 그 다음에 쿠버네티즈 기술 기반의 HCI 솔루션인 하베스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환경에서 좀 더 그 유연하게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을 이제 돕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컨테이너의 시큐리티라는 새로운 CIO 또는 시큐리티 또는 데브옵스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누벡터라는 그런 상용 솔루션을 인수를 해서 그걸 오픈소스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소스로서의 어떤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다크허브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거기서 포크를 해서 커밋을 해주신다라 그러면 굉장히 아주 멋진 참여가 되겠고요. 또 저희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또 그 저희 서포트 서브스크립션을 또 서포트 서브스크립션이 제공해드리는 그런 혜택 이런 부분도 좀 누려보시기를 이렇게 공고를 드리면서 뭐 제로 트러스트, DLP 행동 기반, 뭐 시큐리티 에즈 코드 보안 자동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그런 어떤 혜택들을 누벡터를 통해서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POC라든지 또 데모라든지 이런 부분 또 추가적인 설명 이런 부분들 요청을 해주신다 그러면 뭐 즐거운 마음으로 뭐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보통 이제 수세처럼 이제 오픈소스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데들이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다 이런 오픈소스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데 다 비슷비슷한지 그 서브스크립션 피가
아니면 그것도 뭐 차이가 있는 건지 뭐 그건 fee 어떤 기준으로 서브스크립션 그 피를 서브스크립션의 이제 프라이싱 구조가 기본적으로 얘가 CPU의 코어 단위냐 노드 단위냐 네네. 에 크게 차이가 나고요. 네. 요즘은 이제 워낙 그 CPU 성능들이 좋아서 한 코어 그 CPU 하나가 뭐 32코어 뭐 80코어, 120코어까지 나오니까요. 네. 그럼 이제 코어 단위로 이렇게 프라이싱을 매기게 되면 노드 하나 구성에 CPU가 이제 막 커지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담이 있게 되고 수선이 기본적으로 다 노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예, 아주 큰 장비 그 성능이 어떤 높은 그런 장비를 쓰시더라도 프라이싱이 어떤 코스트 부담 없이 네네. 증분 없이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가 갖고 있는 어떤 겸손함 예, 가격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겸손함이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대표님 두 번째 토크하잖아요. 정말 그런 거는 제가 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IT 다양한 웨비나가 있으니까 오늘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